안녕하세요. 바람개비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는 것 같네요. 코스피가 오늘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코스피가 3085.9 선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총 64.03포인트가 떨어졌는데요. 이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2.03%가 빠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의 순매수가 꽤나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기관의 하락 매도세와 더불어서 외국인이 매수해서 매도세로 돌아섬에 코스피가 3000선대 초반 3085선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외국인이 서서히 돌아올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제 예상이 빗나갔네요. 역시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환전 고시 환율 봤을 때 미국 USD 달러가 1099.5선 3.5원 올랐고요. 달러 인덱스는 좀 떨어졌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는 뭐 하락할 여지도 약간 남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 좀 약간 한 3개월, 2, 3개월 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중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한 3개월 이상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아무래도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남겨두지 않을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100원에서 1150원 그 사이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그 트럼프 정부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미국 달러를 연방준비은행 연준에서 많이 지금 통화량을 많이 늘리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트럼프 정부 정도는 아니어도 통화량을 어느 정도 경기 부양책으로 어느 정도 뽑아낼 것 같아서 통화량을 그래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좀 통화량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확보를 해놓을 것 같아가지고 미국 USD 달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확 오를 것 같은 생각은 지금 들진 않습니다. 이제 한, 지금 한국에서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어느 정도 풀지 또 금리를 어떻게 할지 그 두 가지 수준도 봐야 하고 지금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그 통화량 퍼센테이지와 더불어서 미국이 어느 정도 통화량을 늘리고 있는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금리는 어떻게 상승할 건지, 동결할 건지, 인하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살펴봐서 봐야 할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00원 선대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여전히 그 이전과 동일하게 탑 종목과 시가총액 순으로 한번 살펴보고 해외 주식 한번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오늘 하락장이어가지고 아직 그 시가총액 순 등등으로 보진 않았지만 꽤나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많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하락의 표시라 할 수 있는 그 예, 파란색 불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지금 빨간색 불이고 파란색이죠. 음, 탑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하락장에 힘입어서 매수세가 좀 강했죠. 곧버스 조금 들어가기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좀 짭짤하게 벌을 수 있었겠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도 곧버스보다는 차라리
코덱스 인버스를 투자하는 편이 만약에 들어갈 거라고 한다면 그런 편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지금 인버스를 투자하기에는 좀 약간 그래도 좀 공포 심리가 있긴 하지만 이게 외국인들이 아직 팔고 있고 기관은 계속 매수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어떻게 돌아설지에 따라서 기관도 지금 난감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지금 매수했습니다. 전체적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좀 여력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봅니다. 7,536억 원 정도면은 순매도가 이 정도면 그렇게 막 강력하게 매도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대형 주식 쪽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하다 보니까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조금 타격이 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나머지는 좀 괜찮았던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매수가 좀 강했네요. 네, 강했고 지금 인버스와 곱버스를 한번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짜리 일명 곱버스라고 하는 그 상품을 한번 찾아보려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쪽 보시면 개인 순매수가 1위, 기관 순매도가 1위. 역시나 기관은 지금 장을 하락시키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반면 외국인은 아직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 여력을 충분히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베스트 쪽에서도 지금 외국 쪽이죠. 외국계 금융 집합 투자라고 해야 하나요? 금융 투자 회사에서도 약간 의견이 갈리는 걸로 보이긴 한데 전체적인 흐름이 아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버스 관련 종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히려 레버리지가 단기적으로 대략 한 단타라고 생각해야죠. 한 이틀, 3일, 하루 내지 3일, 그러니까 사흘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이면 이런 지금 상황에서 레버리지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도 1,700원 하락한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88,000원. 하이닉스는 없을까요? SK증권, SK하이닉스 있네요. 단기 조정 또 받았죠. 3,000원 하락해서 102,750원. 102,700? 아니. 127,500원. 제가 잘못 말했네요. 127,500원에 종가 마무리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시간외 거래를 한번 더 살펴보긴 해야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대략 보면 하이닉스는 시간외 거래에서 조금씩 오르긴 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삼성전자도 거의 비슷하게 맥락이 그렇게 흘러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탑 종목 거래 상위권으로 해서 지금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주식 또는 ETF, ELS 관련 종목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좀 제 이목을 끌거나 연관성이 있는 제품이 아니라 상품을 지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룩스 이런 거 넘어가고요. 바이오 넘어가고요. 삼성전자 할까 말씀드렸고요. 쌍방울 아직도 살아있네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기적인 하락은 보이지 않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거래량은 꽤나 많이 트였던 걸로 보이고요.
퍼가 아무래도 좀 코로나 관련해서 아직 적자를 면치 못했기 때문에 2020년에요. 장기적으로 봐야 할 주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대한항공과 인수 합병에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 아시아나 항공 종목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기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부채가 좀 있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떴네요. 왜 거래 정지가 떴을까요? 감자를 했네요. 감자를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재무제표 재무 상태로 봤을 때 종목 분석, 종목 토론, 전자공시, 매매 동향, 종목 분석을 봐야겠네요. 분석에서 재무 분석을 봤을 때 금호가 좀 투자를 많이 했네. 퍼 차트도 심각할 정도 수준이고요. 네, 2017년 괜찮았네요. 예, 괜찮았네요. 예, 괜찮았고 자본금을 볼 게 아니라 부채. 근데 자본금은 이게 영구채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약간 10년, 20년 이런 30년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으로 대부분 들어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법이 있긴 하니까요. 영구채 같은 걸로 이건 좀 자세하게 봐야 할 것들이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 좋고요. 그러니까 2017년 기준입니다. 이자 발생 부채가 좀 많은 거 보니까 항공기를 구매할 때 좀 그러니까 채무를 좀 많이 끌어다가 쓴 걸로 보이네요. 그렇게 보이네요. ROA 부채 비율이 2020년 들어서 너무 심각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중립 3.33이라고 컨센서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매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도 주가 수익 비율도 아주 안 좋고요. 퍼 안 좋고요. 어, 감자를 할 만하네요. 근데 조금 이게 좀 주주총회 이런 데에서 아무래도 의결을 했겠죠. 전자공시 봤을 때. 하지만 이 감자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채권 본드도 마이너스 등급으로 좀 떨어졌겠죠. 마이너스 BBB 마이너스 트리플 B 마이너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죠. 다른 항공 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항공이라고 검색하면 나올까? 나오네요. 아시아나 아까 봤었고요. 제주항공을 좀 볼만 하겠네요. 제주항공도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네요. 외국인들은 매수를 좀 했고요. 그때 그때 제주항공이 어디랑 합병하려고 했지 않았나요? 티웨이? 티웨이 아니고 어디였죠? 제주항공이랑 무슨 제가 항공 쪽에 좀 군산공항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쪽이랑 해가지고 그때 영구 전환사채면은 이게 부채로 안 들어가고 자본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예쁘게 꾸밀 수 있긴 하겠네요. 합법적으로. 분식회계는 아니죠, 이런 건. 2019년부터 매우 매우 위태로워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2020년 12월 달에 정말로 위태로워졌네요. 정말로 위태로워졌고 부채 비율도 현재 더 심각해졌겠죠. 대략적으로 뭐 10배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채 비율이 3,500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건 할 수밖에 영구 전환채를 사채를 쓸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회계 쪽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 이건 좀 그래도 다행이네요.
항공 쪽이 정말로 힘든 게 이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이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보여지네요. 정말로 힘든 게, 이게 대한항공 쪽 관련 항공업계, 항공회사죠. 지네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많이 샀고요. 구조 개편한다고 하는 건 호재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우리 같은 좀, 뭐라고 할까요? 어, 월급쟁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말 가슴 아프네요. 다이어트, 긴축 재정, 뭐 이렇게 말은 해도 그 말로써 아픔이 좀, 뭐랄까요? 좀 덜 아픈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하나요? 해고라고 하죠. 예, 해고라는 어감이 강하니까, 뭐 다이어트, 재무제표 상에서 어떤 재무 구조 개선, 뭐 리엔지니어링, 리스트럭처링, 뭐 이렇게 해서 뭐좀 순화시키려고 하는 약간 그런 게 강하긴 하는데, 뭐 이거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무 상태로 봤을 땐 정말로, 예, 전 중립이 아니라 매도 측면을 들고 싶네요. 티웨이도 어느 정도 오르긴 했지만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항공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두고 봐야 할 걸로, 예, 보입니다. 지금 투자하는 거는 약간 공격적 투자자 느낌이다. 삼성전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하락 조정을 받고 있고, 이제 장기 하락이 될지 하락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항공 주식에 투자하는 건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를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이거 약간 주식이 아니라 약간 도박 성향 냄새가 조금 들어간 느낌이, 예, 나는 주식입니다. 지금 어깨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아시아나 항공에서 감자를 했고요. 자본금 감소가 해서 그나마 그나마 다이어트를 했죠. 예, 재무적 인원 감축도 그렇고, 재무 상태 상에서도 부채 비율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좀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좀 하나 보네요. 네. 대한항공 인수할 때 이런 조건들도 영향이, 약간 이유가 있긴 했겠죠. 이게 거래 정지를 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왔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하지만 좀, 예, 좀 두고 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예, 종목입니다. 네, 다음으로, 예, 눈에 띄는 거 쭉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22원 떨어진 921원 선에서 마감을 했네요. 은행 쪽은 전체적으로, 예, 하락 조정을 했죠. 제 생각을 말씀드렸을 때, 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말이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지금 상황에서 더 조정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여기서 외국인들이 더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엄청 팔았거든요. 여기 선에서 봤을 때, 대장주를 좀 볼까요? JP모건에서 수익 실현했고요. 차익 실현했고,
매매 동향 외국인들은 사자에서 팔자로 변하는 것 같고 기관은 여전히 계속 팔고 있고요. 몇 번 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팔자가 좀 강하죠.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2000 일봉으로 봤을 때 2020년 넘어가고 2021년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상승이 가팔랐어요. 생각보다 상승이 가팔랐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61선까지는 넘을 수 있다고 봤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61선까지 넘을 수 있다고 봤는데 이 이상으로 올라가도 저지서 5일선을 뚫지 못하고 쭉 우하향으로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주가 움직임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네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44 죽을 사 느낌 나는데 44,000원 선까지 떨어질 것 같아서 좀 기다려보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개인적으로 포도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좀 좋은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좋으니까 저 같으면 약간 출구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 좀 후퇴해서 조금 더 싼 가격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매수됐네요. 크래프트 하인즈 걸어놨었는데 하인즈가 좀 많이 떨어지긴 하던데 이건 나중에 좀 야후 파이낸스 해외 주식에서 조금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전체적으로 은행 주식들이 좀 부진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단기적으로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향 조정을 조금씩 더 받을 것 같아서 우선 홀드 해놓는 것도 어차피 장기 투자할 사람들이 주식을 구매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장기 투자를 하려고 목적이잖아요. 차익 실현보다는 아무래도 장투라고 하죠. 장기 투자 존버 하는 게 그게 원래 맞는 거니까요. 주식으로 봤을 때 그게 올바른 선택이기도 하고요. 저 같은 주린이들은 거래를 많이 안 하는 게 거래를 많이 하지 않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거래를 많이 하지 않는 게 돈을 버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홀드 보유하고 기다리고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조금 더 하락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들어가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LG 디스플레이는 역시 그래도 생각보다 덜 떨어졌네요. 조금 주가가 조금 덜 하락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450원 하락했고요. 제 생각으로는 약간 더 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전 650원 떨어졌고요. 얘도 더 떨어져야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긴 했는데 핵심 경쟁력, 반도체 아직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여력이 많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아차 솔직히 차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네요. 현대기아차가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최근 연도에 2020년도였나요? 그때 실적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좋아가지고 2019년 때 좋았고 2020년도에 좋았네요. 이렇게 만약에 재무 구조가 점차적으로 개선된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매수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사람 일이 모르는 거여서 영업이익이 또 2017년도만으로 이게 줄어든다던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부진하게 된다던가 약간 이게 기업의 핵심 역량을 좀 더 살펴보고 어떤 호재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퍼 수치도 괜찮고 EPS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편. 제조업 치고는 다 괜찮죠.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하고 나갔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등락률이 좀 커서 고민이 좀 깊어지겠네요.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고민이 깊어지는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이 너무 좋았죠. 이것도 좀 기다려보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기차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융주가 좀 안 좋았죠. LG U 플러스 50원 하락한 상태로 마감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거 등락률이 너무 상당하게 떨어졌는데요. 이거 외국인들이 팔았을까요? 어... 잠깐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해볼까요? 우선 기관은 팔았어요. 이건 분명해. 기관은 팔았고 외국인이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좀 샀다가 한번 보죠. 외국계 추정하고는 안 나오고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 기관들은 생각보다 덜 팔았네요. 예, 좀 홀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나 봅니다. 종근당 삼성전자 사들이고 글쎄요. 종근당은 왜 들어갔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제 의견과 좀 많이 다르네요. 예, 삼성전자는 몰라도 제 의견이랑 좀 많이 다릅니다.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이런 주식 상승 하락이 일어났겠죠. 주식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의견이 비슷하거나 동일하다면 이런 주가 좀 10%막 이렇게 주가 상승이나 하락이 있을 수가 없겠죠. 네. 대략 한 뭐 1% 내외로 해서 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개인마다 공격적이고 약간 방어적이고 수비적인 약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겠죠. 호가창에서도 드러나듯이요. 기업은행도 역시 하락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을 좀 봐야겠네요. 아, 이거. 근데 제약회사 느낌인데도 퍼 수치가 그렇게 높진 않네요. 88배면은 제약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영업 매출액도 진짜 이번 연도에 장난 아니었네요. 아, 이번 연도가 아니죠. 작년이죠. 2020년도 기준으로 장난이 아닌.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난데 영업이익률이 40%면은 일반 제조업이 10% 이상만 돼도 평타 이상인 건데 40%면 와. 근데 이전 단계가 더 대단했네. 와,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을 봐야죠. 순이익률도 제약회사 이런 바이오주여서 그런지 순이익도 상당하고요. 이런 게 많이 남죠. 예, 화학 쪽이 좀 적은 원가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요. 부채를 왜 끌어안고 있을까요? 이럴 거면 차라리 뭐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하든지 부채 비율을 줄이든지 해가지고 저 같은 기업 가치를 높이려고 할 텐데 이거는 뭐 개인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유보율 높이는 거 좋고요. EPS 주당 순위 퍼가 수익 비율 좋고요. 괜찮은데? 근데 바이오는 제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 같은 주린이들은 셀트리온보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사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게 주식의 정석이기도 하고요. 물론 저는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아, 솔직히 8만 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예, 개인적으로. 8만 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7만 원 후반대, 7만 9천 원대에서 팔았거든요. 그 얼마였죠? 6만 천 원인가요? 그때 사가지고 6만 2천 원인가 6만 천 원대에 사서
그 정도 8만 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9만 원까지, 8, 9만 원까지. 근데 확실히 좀 무서운 게 저 같은 주린이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게 저 약간 그걸 너무 간과했던 것 같아요. 예. 주식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 예.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LG전자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좀 더 기다려주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거래 상위 종목 살펴봤고요. 시가총액 순으로 오늘 좀 하락하는 국면이어가지고 좀 볼 게 많겠네요. 예, 볼 게 많겠어요. 삼성전자 떨어졌고, SK하이닉스 떨어졌고, LG화학 3만 1,000원이면 좀 크네요. 이게 100만원 선이 지금 무너졌네요. 100만원 선이 무너졌다는 건 좀 뼈아프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떨어지고, 현대차가 이번 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좀 크게 받았네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봤듯이 근데 기관에서도 많이 팔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외국인들도 생각보다 덜 팔았고, 개인들이 많이 던졌나 봅니다. 개인들이 많이 던지면 좀 단기적, 일주일 이내 단기적으로 봤을 땐 주가 상승의 여지를 충분히 남겨두는 것 같네요. 예. 단타하실 분들은 좀 셀트리온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장시가 지금 증시가 좀 공포 분위기가 좀 조성돼서, 원래 공포에 사라는 말이 있듯이 공포에 사는 사람들이 좀 돈을 많이 벌긴 하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주식 초보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겠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매했다고 하는 거는 그 해외 주식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좀 이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떨어졌네요. 포스코 계속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데, 포스코는 지금 업태를 다른 것도 생각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살펴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돈이 없어서, 예수금 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포스코를 구매하지 못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매수할 수 있는 약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UBS 같은 경우엔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갔고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외국인들은 그래도 좀 사는 편이 많고요. 기관은 반면 매도를 많이 하고 있네요. 네, 그런 실정입니다.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거는 지금 21선이 뚫려버렸네요. 21 이평선, 이동 평균선 21선이 뚫렸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 5일선이 뚫려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월봉을 봤을 땐 충분히 121선을 뚫을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약간 상승의 좀 힘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봄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요. KTNG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떨어졌네요. 이걸 좀 살펴볼까요? KTNG 같은 경우엔 SG에서 차익 실현, 시세 차익하고 같습니다.
반도핑 불확실성 해소해서 이제 담배도 해외 판매를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진출 국가 100곳이 넘었다는 건 장기적으로 그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 KTNG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 부분에서는 좀 매우 낮지 않나. 그래서 유명한 게 성장성이 낮지만 배당금 면으로 봤을 땐 충분히 가치가 있고 메리트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배당은 12월 달에 끝이 났기 때문에 2021년 배당까지 또 12개월이 아니라 11개월, 대략 11개월 하고 며칠 좀 남긴 했지만 11개월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조정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보이죠? 네,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들어갈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들어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SOL 같은 경우에는 24,000원이 떨어졌네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3,000원이 떨어지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한 그 퍼센테이지에 비례하게끔 또 하락도 큰 폭으로 떨어졌네요. 네. 이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KT 같은 경우에도 KTNG와 더불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엔 그렇게 많이 매도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요. 기관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매도세가 강한 것으로 보이고 KT도 영업이익 좋고요. 이익률 좋고요. 부채 비율도 큰 폭으로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자세한 거는 전자공시 들어가서 뭐 소유 상황 보고서 이거 말고 12월 달 해서 소유 상황 보고서보다 약간 그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걸로 뭐 분기 보고서라던가 이런 연말 보고서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네 투자하는 편이 재무 부채나 이런 걸 파악해서 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퍼수치도 개선돼서 저평가라는 걸 보여주지만 꼭 퍼수치가 낮다고 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배당을 쏠쏠하게 주고 있는 편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5G 등등 장기적으로 이 좀 주식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좀 담아두고 있습니다. KTNG는 좀 모르겠어요. 이 가격에도 괜찮지만 조금 더 단기 조정을 더 받는다면 구매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말씀드렸듯이 항공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같은 경우에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에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주식이 9,000원이 떨어지긴 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사자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꽤 하는 외국인들을 좀 회피를 좀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좀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외국인들 보유가 생각보다 많네요. 네. 넷마블도 이 주식을 샀었죠. 그렇죠. 넷마블도 매수를 했던 빅히트 주식이고요. BTS 월드 같은 게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히트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주가 반영에 영향이 있겠죠. 영업이익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이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격에도 괜찮지만 조금 더 단기적으로 조정을 더 받는다면 그때 들어가는 편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60자 넘어가고요. 오리온이 또 조정을 받았네요. 오리온 담아뒀었는데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JP 모건과 CS 증권에서 각각 생각이 달랐나 봅니다. JP 모건에서 보다 근데 CS 증권에서 저 구매해 놓은 편이 좀 더 좋았죠. 오리온 꼬북칩 추러스 초코 추러스 좋고요. 초코송이 그 화이트 치즈 맛, 그 치즈가 그 좋은데 그 치즈가 약간 오트 화이트 치즈 케이크 밑에 그 화이트 초코 발라져 있는 그 맛이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맛인데 그 가격 그 두 제품이 주가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여실히 실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 심리로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솔직히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글로벌 판매도 하면 꽤나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K 뭐 과자, K 스낵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팔겠죠. 이런 게 트렌드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초코파이 바나나는 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리온 주주로서도 그렇게 주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엄격해야죠. 이런 것들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움증권 역시 떨어졌고요. 약간 그래도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좀 상승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저 같은 주린이들이 참여하는 증권회사를 좀 더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대신이든 뭐 KB금융 뭐 증권이든 KTB 뭐 증권이 메리츠 증권이든 등등 기타 등등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금투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코로나 특수처럼 약간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도 아니고 뭐 길면 중기적으로 짧으면 단기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중단기적으로 지속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을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J 같은 경우에는 CJ 여력이 주가 상승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때 9만 원대 밑에까지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손실을 넘어서 11만 6,500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롯데는 눈여겨볼만 하지만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커가지고 하이마트도 좀 컸거든요. 롯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네, 그러네요. 롯데 지주 역시 떨어졌고요. 화학 쪽 넘어가고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000원이나 올랐네요. 개인적으로 한 34만 5천 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2,500원 오른 34,750 34만 7,500원에 종가 마무리했습니다. 생각보다 꽤나 선호하는 편인 것 같네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성장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마트도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고 꾸준히? 이거 어휘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네요. 꾸준히는 아니고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솔직히 하이마트를 좀
오프라인 판매에서 온라인으로 좀 지속적인 롯데쇼핑과 더불어서 약간 그 인수합병 등등 뭐 마켓 합병 홈페이지 합병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원화시키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이 하는데 오프라인이 아직까진 그래도 좀 남아있는 편이니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프라인 매장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미국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 매장이다 보니까 타겟이나 월마트 같은 경우에 그런 좀 위험한 면이 있었는데 온라인 매장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쳤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었죠. 이게 물론 이제 CEO 최고 경영자의 그 어떤 행태와 별개로 생각했을 때 기업 가치만으로 봤을 때 충분한 그 정도 메리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이 좀 샜는데 하이마트도 이러한 기업의 움직임을 좀 변모시켰으면 좀 더 좀 좋은 주식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 2,500원 상승해서 11만 3천원에 종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 또 하락했고요. 아무래도 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장이다 보니까 이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GS 리테일 하락했고요. BGF 좀 보고 싶은데 BGF도 좀 나오겠죠? 오뚜기 6,000원 하락이면 좀 손실이 생각보다 좀 아프겠네요. 근데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땐 분명히 좋은 주식임에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어떤 의견이 다 동일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좀 해외 쪽으로도 좀 눈을 좀 더 돌렸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CGV에서 했던 것처럼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좀 CGV에서도 그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터키에서 리라화가 좀 그 터키 통화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환산 차손으로 좀 손실이 컸죠. 가만히 앉아 있어서 돈을 잃은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더불어서 원화로 차입금,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해서 단기 차입, 중장기로 이제 뭐 바꾸긴 했지만요. 영구채 등등 발행으로 차입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어, 예, 이러한 여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말이 왜 여기까지 됐지? 다시 돌아와서 그 글로벌 쪽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금융적 쪽 같은 경우에 좀 약화를 보였고요. 농심 쪽도 좀 전체적으로 좀 식품 쪽의 하락세를 보인 걸로 보입니다. 조금 시간이 좀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서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보이는 거 LG 생건 우가 우선주가 3,000원 올랐고요.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었죠. 이에 대한 좀 상승 심리를 좀 억제했었는데 이 억제된 게 좀 풀렸나 봅니다. 한전 KPS 같은 경우에 28,250원에 100원 떨어진 상태로 마무리되었고요. 다음으로 한국 콜마 좀 눈여겨볼 만하죠. K 코스메틱 해서 좀 뭐 팔 수도 있으니까요. K 화장품.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곧버스에 투자할 바에 인버스에 투자하라. 근데 지금은 좀 시기적절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 어제와 비슷하게 오늘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않아 보인다. 외국인은 움직임에 민감하라. 기관은 어차피 매도세로 가닥을 잡았고요. 기관이 이제 매도세로 가닥을 잡았는데 차익 실현
아니라 이 손실을 만약에 외국인들이 확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주가 상승으로 인버스에 대한 손실이 좀 뼈아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빨리 포지션을 바꿀 수밖에 없겠죠. 과연 제2의 동학 논미 운동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근데 금융시장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긴 합니다. 예. 뭐 여차저차 이런 걸 떠나서 인버스를 차라리 곧버스 살 바에 인버스를 사라는 걸 추천드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버스는 아직 시의적절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전에 인버스는 전에 말씀드렸다니까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CGV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도 가치도 할 것 같진 않다. 산다고 한다면 만약에 제가 산다고 한다면 19,000원, 20,000원 선 정도에는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산 눈여겨볼 만하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로 좀 많이 이득을 봤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상향의 폭이 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향 조정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하이마트 봤었고요. 롯데 거. 쿠쿠홈시스는 좀 눈여겨볼 쿠쿠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항공주는 약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렸고요. 약품 넘어가고요. 항공 약세. 식품 쪽도 좀 안 좋았네요. 예. 삼양식품도 역시 떨어졌습니다. K 코스메틱 좀 올랐고요. 동원 F&B는 그래도 선방했네요. 예, 그래도 선방했고요. 제과는 좀 강했네요. 예, 이것도 의외로 강했고요. 한진. 한진 부채 비율 좀 많지 않았나요? CS 사고, SG 팔고. 거의 비슷하네요. SG에서 저번에도 팔았고, CS에서 샀는데. 예, 재무가 개선이 됐는데, 이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록앤록 빙그레 빙그레는 이러한 좀 같은 종목의 지지부진한 그런 좀 하락에도 굴하지 않고 200원 올라서 58,000원 선에 종가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역시 오뚜기랑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뚜기랑 빙그레를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 롯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 좀 빠르게 변모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그 클래식한 그러니까 옛날 과자 같은 게 좀 많아서 이런 거에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뉴트로 해서 레트로적인 것도 새로 변모해서 나오는 게 요즘 상품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마케팅면 또는 뭐 제품 개발 그러니까 상품 개발 R&D 같은 측면에서도 기업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면에서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퓨천 F&B 같은 경우에는 400원 떨어졌 18,700원에 떨어졌네요. 제가 이게 19,000원에 담아놨었는데 이거 좀 더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BS 같은 경우에는 550원 떨어진 25,550원에 종가 마무리했고요. BGF 여기 나오네요. BGF, BGF 다 상승한 것을 다시 상계시켜서 하락했고요. JP 모건에서 시세 차익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나쁘지 않고요. 퍼 괜찮은 편이고 목표 주가가 5,600원. 지금 들어가도 나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쭉 눈에 띄는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넘어가고요.
농심 홀딩스도 좀 볼만한 걸로 예, 생각이 듭니다. 금호, 삼천리. 삼천리 어제만 해도 좀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도 다 그래도 좀 올랐네요. 예. 82,900원에 종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게 딱히 보이지 않네요. 10페이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순이니까요. CJ 제일제당 올랐고요. CJ 제일제당 보통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주가 오른다는 거는 우선주에 대한 다음번에 손실이 나거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거나 아니면 CJ 제일제당의 보통주가 오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우선 단기적인 상승폭을 좀 차트를 살펴보면 이때 상승분이 좀 강했네요. 주 순위로 봤을 때 하락이 생각보다 미미하게 그쳤고요. 이러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더 하락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분명히 좋은 주식임에는 분명하지만 싼 주식,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LG 같은 경우엔 전 매매했었는데 이게 6만 원대 매수해서 제가 7만 1,000원대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주식임에는 불구하나 조금 더 가격을 낮은 가격에 매수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영유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 기업의 어떤 CEO 최고 경영자의 어떤 행보나 어떤 기업 문화와 이런 것을 별개로 그냥 재무 상태표만으로 봤을 땐 괜찮아 보입니다. 네. 어떤 이미지라던가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걸 넘어서 떠나서 봤을 땐 괜찮아 보이고요. 무학 좀 볼만하고요. 근데 솔직히 무학 할 바에 진로 발효를 하거나 아니면 하이트 진로를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11페이지까지 와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1월 15일 2021년 1월 15일자 코스피를 쭉 눈여겨봤고요. 이제 쭉쭉 살펴봤고요. 이제 야후 파이낸스 통해 가지고 미국 주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래프트 하인즈가 매수 아까 카톡이 왔는데 어 제가 31.9달러에 매수를 걸어놔서 이게 매수가 체결된 걸로 보입니다. KHC네요. 더 하락을 했나 좀 모르겠네요. 더 하락을 했네요. 31.9달러 정도의 매수를 걸어놨는데 더 하락 조정을 받아서 오버밸류드라고 써있네요. 31.8달러에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인즈는 믿고 사니까요. 예. 개인적으로 하인즈 상품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하락하면 더 담아두고 싶네요.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우선 좀 눈에 띄는 주식들을 어떤 게 그 트렌드로 잡아 있는지 좀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에 띄는 것만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P 모건 앤 체이스, 모건 체이스 앤 커퍼레이션, 커퍼레이션. 지금 마이너스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금융이 하락 느낌이 많이 나나 봅니다. 네. 제가 아는 게 딱히 없네요. 3D 시스템즈도 마이너스 9% 나와 있고요. 페이스북 3.6% 상승했고요.
은근 비싸네요. 페이스북도. 마스터카드도 눈여겨볼 만한데 생각보다 코로나가 좀 오래 갈 것 같아서 마스터카드 한번 볼까요? 비자도 좀 볼만한데 마스터도 나쁘지 않죠. 마스터카드도 좋죠. 야,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이걸로 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이 정도 선에서는 뭐 기본 보통 가격에 산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보이네요. Near Fair Value라고 써 있고요. 마스터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좀 테슬라랑 애플을 좀 볼까요? 잠깐 새로 고침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통이 됐나? 왜 그래? 테슬라랑 애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계속 새로 고침. 테슬라 역시 오버밸류죠. 오늘은 좀 장치가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하락을 보여주고 있네요. S&P 지수, 다우 지수, 나스닥, 러셀 등등 전부 다 하락 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부양책 그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기 주식이 하락하는 게 어... 호재가 좀 많을 걸로 생각을 해서 매수를 걸어놨는데 생각보다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담아두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니어 페어밸류 역시 하락하고 있네요. 금융 쪽이 좀 그렇게 썩 힘을 쓰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대략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021년 1월 15일자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